김동규 선수가 간만에 또 이제 아이오닉 5의 주행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네요. 근데 또 저희가 이 아이오닉 5를 주행해 보기에는 또 이런 날씨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좀 미끄러운 상태. 자,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행을 하게 되죠?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시내에서 차량이 어떤지 좀 느껴보면서 이제 저희의 아지트인 남한산성을 가서 남한산성에서 이제 이 차의 운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무슨 장군이었나? 뭐 차만 타면 자꾸 무슨 말 타고 남한산성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방향지시등을 키면은 여기 줄이 그어지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줄이 그어진다. 네. 저는 사람들이 네. 이 카메라로 사이드미러가 대체되면서 네. 좀 원근감이 없어져서 힘들다라는 글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온라인상으로.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인지 지금 떠 있는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네. 빨간색은 좀 위험한 거고. 네. 맞아요. 이렇게 정찰하면은 안 떠요. 예, 정차했을 때는 뜨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이거 핸들 조작하면은 이 바퀴까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한번 돌려보세요. 왜냐면은 애니메이션이 핸들이 얼마나 꺾여 있는지까지 보여줘서 운전 초보이신 분들은 처음에 타면 핸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 있으면은 네, 일자인 줄 알고 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거를 평소에 틀어놓고 다니시면은 이 차가 지금 핸들이 꺾여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도움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좋네요. 이렇게 좀 세심한 배려. 아무래도 이 차량에 좀 여러 가지 최첨단 신기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딱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되게 여러 가지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차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발전이 됐더라고요. 지금 아마 안 보이셨겠지만 네. 앞에 차가 출발을 하면은 띠딩 소리가 나면서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화살표가 앞으로 계속 가르쳐요. 가라고. 그리고 좀 보채는구나. 가도 된다 그냥 알려주는 느낌이고, 이게 또 HDA2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가장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GV70부터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방향지시등을 그냥 켜놓고 있으면 알아서 이제 차선 변경까지 얘가 해주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표시가 뜨더라고요. 방향을 변경할 때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제 나 오른쪽으로 갈 거야 라고. 그러니까 그쵸? 이게 사실 이런 기능들 하나하나 좀 설명해주는 느낌이 좀 엄마 같은 느낌? 출발해. 신호 바뀌었다. 이런 느낌. 이런 그쵸. 느낌인 것 같은.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 그리고 요번에 핸들에 레터링이 안 들어갔어요. 네. 요거 느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도 들고,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직경이 다른 차들보다 핸들 직경이 좀 작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그냥 세단이나 뭐 SUV를 타는 느낌보다는 네. 뭐 스티어링 느낌만을 보면 어느 정도 스포츠카의 느낌이 좀 나는 것도 있고, 네. 재질감도 저는 뭐 이게 뭐 가죽이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컬럼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찍어야 되나? 이렇게 네. 기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때요? 많이 헷갈리거나 아니면 뭐 오작동이 좀 우려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오작동에 대한 우려는 솔직히 운전하면서 건드릴 만한 부분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별하진 않은데, 뭐 예를 들면 이미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로 또 넣으면은 이미 선택되어 있다는 이런 알림이 어차피 뜨게끔 되어 있고, 한두 번 해보면 금방 적응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P 버튼은 딱 눈에 띄게끔 되어 있고, 아예 처음 타는 사람만 이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변속기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게 되는, 처음에는. 태어나서 벤츠를 처음 타는 사람들 뭐 그쵸.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벤츠처럼 이렇게 위로 올렸거든요, 한번. 안 되네 하고 이게 돌렸더니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힘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 하다가 뿌직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살 다뤄줘야 됩니다. 살살. 꼭 매뉴얼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예. 드라이브 모드가 굉장히 직관적인 위치에 있어요. 바로 네. 왼손 엄지가 뻗었을 때 바로 닿이는 위치. 버튼 봤을 때는 포르쉐를 연상하는. 눌러보는 김에 우리 그 모드를 한번 볼까요? 뭐뭐 있는지. 에코 모드가 있고요. 에코가 기본이죠. 아니네. 노멀 모드가 있고. 노멀 모드가 있고. 근데 다 달라요. 이것도 계기판 디자인이.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
네. 여기서 길게 누르게 되면 스노우 모드가 작동을 해요. 아, 스노우 모드. 스노우 모드는 제가 느껴봤을 때는 노멀 모드랑 토크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를 상시적으로 계속 사륜구동 모드로 고정을 해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전기차가 네. 전기차의 장점이자 단점이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땐 토크감이 높아서 되게 시원스러운 가속이 가능한데 또 이제 빗길이라든가 눈길에서 조금 이게 헛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헛도는 게 눈길에서 좀 많이 미끄러운 데서는 되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죠. 제가 180에 지금 0.1톤인데 제가 이렇게 딱 탔을 때 제가 다리가 그렇게 짧은 타입은 아니에요. 짧은 타입은 아니고 두꺼워서 짧아 보이는 타입인데 이렇게 앉았을 때도 충분히 여기까지 무릎에 좀 닿긴 하지만 충분히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이 공간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요? 이 공간. 맞아요. 이거 사실 지금 여기다 이거 지금 내 짐 놨잖아요. 카메라 가방이랑 우리 막 배터리 들어있는 거 놨잖아요. 사실 이렇게 여기다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가랭이 사이에다가. 그죠. 근데 이걸 앞으로 한번 당겨 볼까요? 이렇게 해도 여기가 뚫려 있어서 지금 절대 우리가 다른 차에서 느껴볼 수 없는 동규 씨의 복숭아뼈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운전하는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지, 예? 친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을 밟진 않는지, 그죠. 예, 그런 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 어때요? 지금 운전할 때 사실 네. 이쪽에 이제 막혀져 있으면 이 다리가 좀 여기에 기대게 되잖아요. 받쳐지기도 하고. 네네. 그 느낌이 이게 없어서 좀 허전하거나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오히려 너무 이 개방감 때문에 넓다는 느낌이 들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저는- 이게 구조가 잘못 빠진 차들이나 패키징이 좀 잘 안 된 차들은 여기가 점점 가면서 두꺼워진다거나 다리가 좀 간섭이 나게끔 어딘가가 이 앞에 쪽 디퍼런셜이 뭐 튀어나와 있다거나 해가지고 불편한 경우들이 있는데 네. 얘는 확실히 이 GMP만의 장점인 뭐 플랫한 면이나 여러 가지들이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시면 이 조수석에 탄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고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쪽벌이라서 이렇게 발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옆 이렇게. 사람이 뭐 대신 페달 밟아줄 수도 있을 정도로. 아 맞다. 이거 좋다. 이게 옆 사람이 혼절을 했어. 아, 이게 응급 상황이야.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 밟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브릿지가 없다 보니까 이 센터 페시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버튼류들도 굉장히 간소화됐고 이쪽에도 없어요. 이쪽에는 그냥 USB 잭 2개, 여기 무선 충전 페달이나 여기 수납 공간, 여기도 굉장히 짧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시트라든가 열선, 통풍 이런 거 다 이쪽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열에서 저희가 모든 시트의 조작을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자석 메모리 시트 누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주행 중에는 좀 힘들 것 같은 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네, 그 버튼을 정확히 누를 수 있을 때, 정차했을 때만 조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차는 이건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버튼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네. 원래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가 가운데 쪽에 조작 버튼으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여기 터치로 해야 돼서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조금 처음에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열선, 통풍도 운전석, 조수석 전부 그 내비게이션에서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2열도 할 수 있는 후속 네. 열선, 이 후속 열선이 있어서 누르면 여기서 조절 수 2열로 있습니다. 바뀌었군요. 얘는 열선밖에 없죠, 네, 2열엔. 열선밖에 없죠. 그래서 통풍 기능은 없고 전속 열선 통풍. 얘는 이 회생제동 단계가 총 4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특별한 모드가 또 있더라고요. 아이 페달이라고 해서 여기 엑셀만 뗀 거예요. 방금. 제동량이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넥소에 있는 3단 보다도 더 세죠. 네. 근데 저는 0단이 좋습니다. 아, 쾌적해. 근데 네, 진짜로 너무 이게 차가 뭐 전기차니까 되게 조용하기도 한데 사실 저희가 다른 전기차 여태까지 탔을 때 네.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다른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렸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상단부도 다 열어놓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네, 저 그리고 한 100km 정도에서 주행할 때도 뭐 이 차의 플랫폼이나 세그먼트 생각했을 때도 풍절음이나 그런 것들도 별로 없고 많이 조용하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타이어가 노면 소음이 많이 없더라고요. 공간성은 테슬라보다 전장은 짧아요. 근데 이게 휠베이스가 훨씬 길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거주 공간, 오 진짜 넓어. 여태까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공간 감성. 네. 대형 SUV에 타 있는 것 같은 실내 공간감이라. 그래? 그래. 깜짝 놀라지 마세요. 우와! 야, 나 너 깜짝 놀라지 말라 그랬고, 아 갑자기 반말이 나오네요. 깜짝 놀라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니 뭐 얼마나 깜짝했어. 와, 나 지금 뒤로 날아가는 거 봤어? 오, 초반에 장난 아니네. 그래서 되게 조용하게 빨라요. 이게 워낙 토크가 세다 보니까 네.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을 땐 에코 모드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에코 모드에도 심지어 답답하지가 않아가지고 스포츠 모드는 솔직히 일상주행을 하기엔 좀 불편함이 있어요. 너무 민감하더라고요, 엑셀 반응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속주행에서는 스포츠 모드로 달리는 게 괜찮은데 네. 지금도 이렇게 달리다가 발을 보시면은 정말 이 정도 살짝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밟아도 차가 이렇게 확 나가거든요. 네. 한 번 더 살짝 밟아주세요. 지금 이 이렇게 지금 카메라 앵글이 움직이죠? 네. 이렇게 앞으로 정말 쏠렸다가 살살 밟은 게 이 정도? 이렇게 정말 살살 잘 밟아도 네, 이렇게 이렇게 차가- 움직일 정도라서 차체가 유동적으로 일상주행으로 스포츠 모드를 두고 다니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냥 노멀 정도가 진짜 딱 밸런스가 잘 맞게끔 된 것 같아요. 에코는 천천히 그냥 마실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코가 좋으실 거고, 노멀이 그냥 좀 답답하지도 않고 나름 가능속도 좋게끔 움직이게 해주는 그 정도. 외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거의 포니를 재해석한 디자인이잖아요. 그쵸?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모나고 직선적인 디자인을 많이 좋아하지만 이 차량의 디자인이 너무 레트로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적응하기 어렵기는 해요, 저로서는. 저는 실제로 포니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실물을. 아, 실물 없어요?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포니 매니아여갖고 아.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아이오닉 5의 외장 디자인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레트로한 감성들 하나하나 그 요소들이 모여서 네.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조화를 이뤄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되게 레트로한 감성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놓으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이 아이오닉 5의 외관이 완성된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리고 저는 아까부터 느끼고 있었던 건데 네. 개방감이 예술이네요. 지금 얘는 비전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비전 루프랑 솔라 루프 두 가지 고를 수 있는데 이거 비전 루프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요. 왜냐면 사실 이거 지금 아이오닉 5 사람들 그 V2L 들어가면서 네네. 차박에 굉장히 아, 유리한 그럼요. 그런 장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역시 이 비전 루프 역시도 차박에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별 봐야죠. 별도 봐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비 올 때 이거 감성, 아, 그럼요. 비 너무 올 때 좋아요. 감성. 자, 솔라루프 분명히 굉장히 연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지만 이 비전 루프도 그에 따라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실용성이냐 감성이냐의 선택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동규 씨는 실용성이에요, 감성이에요? 저는 감성이죠. 저도 감성. 아니 충전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충전 아이,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럼요. 근데 이거는 진짜 포기 못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이 남한산성에서 빗길, 노면이 좀 미끄러운 상태에서의 전기차 이걸 가지고 한번 와인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위험하지는 않게. 오늘은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와 있다 보니까 페이스를 좀 낮춰서 타볼 생각입니다. 예,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우리의 레이서, 훈남 레이서 김동규 씨가 안전하게 노면 상태를 읽은 후에 이제 페이스 맞춰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이씨. 저기요. 안전하게. 진짜 거리낌 없이 쭉쭉 나간다. 진짜 롤링이 없다. 이게 확실히 예, 무게 중심을 낮게끔 차량을 설계해놓고 패키징을 해놓으니까 네네. 여지껏 탔던 차들이랑 확실히 이런 데서 느낌이 완전 달라요. 노면에 딱 되게 착 붙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저도요. 저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 차가 전고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터하고 배터리를 하단부로 좀 저중심 설계를 하면서 또 이 차가 좀 와이드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와이드하게 설계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롤링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언덕에서 우와, 심지어 오르- 풀악셀이 아니었어요 방금. 예.
오르막에서도 오. 굉장히 야. 스펙타클하게 달려갑니다. 확실히 타이어가 아무래도 저소음이나 연비 위주로 되어 있는 타이어다 보니까 빗길에서 엄청나게 그립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차량 자체의 퍼포먼스는 타이어만 바꿔주더라도 훨씬 재밌게 탈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하고 좋은 편이고요. 확실히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직선 주행을 할 때에는 차가 많이 소프트하게 세팅됐다고 느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런 코너링 내에서는 뭐 좀 소프트한 거 치고는 어쨌거나 차량 무게중심이 많이 낮아져 있다 보니까 네. 반응도 꽤 빠릿빠릿하고 코너링에서 그렇게 무너지질 않아요, 차가. 저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정도 되면 저는 여기서 와인딩 할 때 걱정됐던 게 네. 이 부분. 아, 사실 기댈 부분이 없잖아요. 좌우로 흔들릴 때 그쵸. 한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심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좀 잘 잡아준다는 느낌. 일단 가속감 안 빠지고요. 롤링 안 빠지고 코너링 괜찮고 우리가 다리가 막 기대서 중심이 뭐 흐트러질 정도의 쏠림도 없고. 자, 그러면 뭐 여기 아쉬운 점 같은 건 없어요? 주행해보면서. 아쉬운 점. 네. 제가 주차할 때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아, 주차할 때 아쉬운 점. 네. 뭐가 후진할 있을까요? 때 네. 이게 아무래도 모터가 일반적인 원래 전기차들은 네. 악셀을 밟지 않으면 차가 안 굴러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이거를 일반적인 자동차들이랑 이질감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네. 악셀을 밟지 않아도 기어를 변속해 놓으면 차가 굴러가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얘네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세팅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이제 후진 기어에서 조금 토크가 너무 세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동을 걸어주면은 그 기능이 이제 풀리니까 차가 서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후진을 할 때는 되게 천천히 후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모터의 토크가 끊기니까 쉬고 브레이크 떼면 또 확 가고 이러다 보니까 후진을 할 때 좀 그 천천히 조절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가다쓰다 이런 식으로 차가 움직여져서. 맞아. 그죠? 내가 어려웠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 맞아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점 중 하나예요, 이 차에. 맞아. 그 부분에는 지금 아직 소프트웨어 세팅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 외적인 거는 아직까지 주행하면서 그렇게 막 아쉽다 뭐 별로다 싶은 부분은 아직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동규 씨랑 아이오닉 5의 빗길 와인딩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동규 씨의 전체적인 종합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에서 처음 나온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되게 모든 게 많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 차량 자체는. 이런 구조도 모든 게 새로웠고 스티어링감 자체도 기존의 다른 차들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나요?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많이 가벼운 편이에요. 근데 고속 주행을 하면 할수록 많이 묵직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티어링의 직경이 좀 조그만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의 재미가 더 더해지고 있고, 일단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이 현대 디자인이. 자, 그럼 이제 와인딩 주행하면서의 소감. 주행하면서는 일단은 정말 가속감은 국내 일단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제일 빠른 차인 게 확실하고요. 제동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타이어가 꽤 얘도 큰 편이더라고요. 근데 타이어 자체는 성능이 엄청 좋은 타이어가 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차량은 연비나 저소음의 기준을 맞춰져 있는 차량이고 네네. 엄청나게 스포츠성을 지향한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런 무난한 타이어라서 뭐 제동력은 그냥 일반적인 차들과 비슷하게 적당하다? 근데 이제 얘는 회생 제동을 잘 활용하게 된다라면은 좀 더 극대화된 제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일반적인 내연기관들과는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로직이 좀 다르다 보니까 단순히 그런 브레이크 제동력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있던 전기차들보다도 회생제동이 아이페달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겨가지고 그렇죠. 훨씬 세분화되어 있고 네.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회생 제동이 들어가 있어요. 스노우 모드도 챙겨준 거, 안전을 위해서 스노우 모드를 넣어준 그런 느낌. 그렇죠. 사실 와인딩 주행하면서 안개 낀 이 구간, 네. 여기서 이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잘 보였어요. 안개가 많이 껴있어도 맞아요. 잘 보였고. 오히려 사람의 육안보다 밤에는 얘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울로 그냥 보는 것보다. 맞아요. 거울은 솔직히 막 썬팅 진하게 하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썬팅 너무 진하게 해갖고 나중에 후회해갖고 그쵸. 이만큼만 잘라내시는 그죠, 분들 그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이 적용되는 순간부터는 솔직히 썬팅을 아무리 진하게 해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서 훨씬 찍으니까. 더 선택권도 자유로워지게 더 안전해지는 거죠. 오늘 와인딩
생각보다 깜짝 놀랐고 저중심 설계해서 뭐 얼마나 좋겠나 했는데 일단 롤링 거의 없고 코너링 굉장히 좋았고 안정적인 와인딩이 가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이오닉 5로 와인딩 주행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옆자리에 탈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오늘 이렇게 주행 다 해봤는데 김동규 씨가 만약에 전기차를 산다. 네. 아이오닉 5를 산다 안 산다. 그 아이오닉 5 말고 다른 후보분들도 다 있어. 네. 이 중에서 뭘 산다? 저는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자, 그럼 김동규 선수는 전기차를 산다고 했을 때 아이오닉 5를 산다. 저는 애초에 이거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거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와이프가 아직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GV80 작년에 사서 또 산다 그랬더니 뭐 차 수집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 남자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수집 뭐 2대밖에 없는데 뭐 수집이야. 그죠? 와이프가 볼래나? 자, 그러면 저희는 아이오닉 5로 또 다른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크리 TV.